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절에 나와 있는 승강기 설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자, 승강기 설비 일단은 보면 01번의 설치. 자, 승강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설치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층수에 따라서 6층, 그리고 7층, 그리고 10층이다. 그래서 일단 승강기는 저희가 이제 보면 설치 규정에 따라 1번, 양가로 1번이 승용 승강기 6층, 화물용 승강기 7층, 비상용 승강기 10층이다. 그래서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가로 1, 2, 3번에 따른 각각 설치된 승강기의 층수에 관한 규정 하나를 정리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번 쭉 이제 비교해서 한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잠깐 본다 그래서 설치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승용 승강기하고 저희가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두 가지에서 승용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화물용 승강기를 역시 마찬가지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규정에 대한 제가 지금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승용 승강기, 이 화물용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라고 질문을 정리했을 때 일단은 기본 여기도 100세대 한 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100세대 한 대입니다. 그래서 양쪽 공이 다 기본 100세대 한 대의 승용 승강기 또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 100세대 한 대는 똑같습니다만 초과 몇 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할 거냐 그래서 승용 승강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니은이 자, 복도형인 공동택은 즉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에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100세대 기본 한 대, 여기는 80세대마다 그래서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합니다. 자, 화물용 승강기 복도형 공동택 관련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자,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다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실 것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세대수, 기본 세대수 100세대 한 대는 똑같습니다만 초과 몇 세대마다 80과 100세대마다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를 하나 기본 정리하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승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자, 승용 승강기를 저희가 설치되는 것은 승용 승강기를 저희가 계단실형 공동주택과 복도형 공동 설치하는데 지금 살필 건 이 승용 승강기에 저희가 탑승 인원수에서 탑승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탑승 인원수 산정은 이 승용 승강기 탑승 인원 산정은 계단실형과 복도형 공동주택 공이다. 기준층은 공이다. 저희가 4층 이상 층의 기준을 삼아서 그러면 4층 이상의 층에 매 세대당 몇 명을 더한 수 이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자, 계단실형의 공동주택이라면 복도형 공동주택에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의 기역번에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에 가보면 4층 이상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이 되고 여기는 0.3명. 그리고 복도형 공동택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4층 이상의 세대당 0.2명의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는 0.2명이다 해서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서 하나를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역. 자, 승용 승강기를 기역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서 계단실형 공동대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단실마다 한 대를 설치하는 양가로 단서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승용 승강기를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지문은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
자, 승용승강기를 저희가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저희가 계단실형 공동주택이에요. 여기는 한 대 이상이 아니라 여기 저희가 두 대 이상. 그러면 계단실형 공동주택, 이 승용승강기를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두 대 이상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전제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해당된 경우라면 그때는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두 대 이상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 보면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몇 층 이상? 22층 이상이면 해석이는 한 층에 보면 여기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 조합된 공동주택으로서 한 층에 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 층수가 저희가 22층 이상이면 해서 22층 이상인 이 세대수와 층수에 관한 규정이 충족이 된 경우라면 그때는 계단실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한번 쭉 해서 정리 하나 봤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 저희가 이제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잠깐 보자 그랬어요. 일단 이번에 운용 관리 등에 이제 관한 부분들은 저기는 보시면 저희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설명에 관한 지문으로서 한 장을 넘겨서 491페이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정기검사의 저희가 검사의 유효기간입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거는 지금 보면 지문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지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크게 보면 연수 아니면 지문인데 지금 기출이 된 지문을 보시면 여기 네 가지 관련해 보시면 연수는 지금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연수인데 연수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네 가지 이 유효기간에 관련 질문에 세 가지가 해당되는데 연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입니까? 1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가 2년짜리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연수가 2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효기간 관련해서 연수가 2년이 나오려면 플러스 2년이라는 지문을 꼭 해서 이와 같은 지문이 단서가 나온다면 연수가 1년이 아닌 2년. 그래서 여기는 지문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란 지문을 줍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에 연수가 2가 나오려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란 연수가 나오면 다 연수는 몇 년인가요? 2년. 그러면 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라는 이 지문이 없다면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나머지 연수는 그래서 여기 안전인증을 뺀 나머지 지문은 뭔지 몰라도 연수는 몇 년으로? 1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만약에 지문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지문을 일단 동그라미 1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그래서 마지막 여기 지문 1번입니다. 여기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다. 만료일 저희가 다음 날부터다 해서 여기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 1번에서는 꼭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다음 날이란 지문이 빠지면 만약에 유효기간 만료일부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란 이 지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이란 지문이 절대 빠지면 여기는 꼭 해서 다음 날이란 지문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하셔서 1, 2, 3, 4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두시고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이제 4번인데 그 다음 제가 보실 것은 자,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가지인데 이 정밀안전검사 관한 거 제가 일단은 보면 경우 수는 네 가지 경우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다른 네 가지 중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래서 설치 후 몇 년? 15년이 도래한 경우다. 그래서 이 정밀안전검사 네 가지 관한 규정 중 연수는 몇 년?
저희가 15년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15년 도래 경우로 포함한 총 4가지 중에 하나 해당한다면 정밀안전검사는 누가 실시, 그러면 이 정밀안전검사를 봤는데 누가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봤습니까? 이때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장이 아닌 누가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이때는 저희가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15년에 도래한 이 경우를 포함한 총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이 정밀안전검사 누가 실시합니까? 이때는 여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저희가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는 그 정도, 그 지문만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 있다 하나 보고요. 자, 나머지 이제 지문 6번.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이다. 그래서 한 장 넘게 492에 가시면 운행정지 명령은 딱 이거 하나만, 그 해당되는 승강기 규정까지는 볼 거 없고요. 6번 한번 읽어보시고 2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자, 장관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승강기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강기 운행정지를 명령한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6번 운행정지 명령은 누가 운행중지 명령을 합니까? 이때는 시도지사가 하냐 장관이 하냐 물었을 때 승강기 운행중지 명령은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통보는 누가 시도지사에게 해주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운행정지 명령은 누가? 여기 시도지사가 합니다. 해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부분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 자, 승강기 저희가 자체 점검입니다. 승강기 저희가 자체 점검에 관한 부분인데, 이 승강기 자체 점검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난 시험은 지난 18회 시험에서 여기 실무도 여기서 한번 언급했고 법규도 여기서 한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체 점검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문의 1번에 승강기 관리 조치원을 해서 점검해 주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yes. 2번. 자, 승강기 자체 점검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자체 점검했다면 상태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상태는 가장 좋은 게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긴급 수리를 구분해서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한 후 몇 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이때는 자체 점검 기록을 보관합니까? 네. 그러면 자체 점검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한가요? 2년 보관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 점검에 관한 지문 중에서 지난해 실무에서는 이 승강기 자체 점검 기록을 포함해서 총 실무에 등장하는 총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5가지 법령 관련된 특정 문서를 주고 보관에 관한 연수를 짝짓기형인 종합의 형태로 물었던 지문 중에 하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자체 점검은 플러스 2가 아니라 6개월이라고 바꾸어서 옳지 않게 연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기록은 보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6개월로 바꾸어서 옳지 않은 걸로 물었고요. 법규에서는 지난 이 승강기 자체 점검에 관한 기록에 관한 지문을 쭉 설명하는 중에서 이 보관에 관한 연수, 이 2를 쓰는 형태 주관식 기입형을 저희가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기록 2년도 중요합니다만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상태는 4가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양호부터 해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긴급 수리까지 4가지 상태로 구분한다는 것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1번, 2번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저희가 승강기 자체 점검, 그래서 승강기 자체 점검에 관련된 지문과 연결해서 만약에 이 자체 점검에 관련한 지문을 주고서 과태료를 저희가 물어본다면 플러스 여기는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지금 지문 동그라미 저희가 3번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는 점검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보관했다. 뭐 작성 보존한 자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하나. 그 다음 4번. 자, 승강기 관리 조치는 자체 점검을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죠. 그렇죠? 자, 승강기 자체 점검을 했어요. 근데 승강기 자체 점검했더니 뭐더라? 결함이 있죠. 물론 결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승강기 자체 점검했더니 결함이 있다네요. 그러면 결함이 있다라면 이때는 뭐예요? 저희가 즉시 보수합니다. 그죠?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운행을 중지하는데 중지를 합니다. 해서 자, 자체 점검했네요. 결함이 있다면 다음 즉시 보수, 그리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승강기 운행 중지합니다. 해서 요 부분인데, 자, 지금 동그라미 저희가 4번. 자, 즉시 보수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관련 규정과 동그라미 4번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보았을 때 승강기자 자체 점검에 관련된 지문에 언급 관련된 과태료는 공이 얼마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문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통과해서 승강기 한 장 넘기면 양가로 주변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자입니다. 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가지고 시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가지고 시험을 낸다면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시험을 냈다면 여기는 요것밖에 낼 거리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거리라고 한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한 개월 수는 몇 개월? 저희가 3개월이다. 그래서 두 가지 지문과 연관된 3개월의 수치 두 가지를 정확히 정리한다면 양가로 7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자, 승강기 관리조차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 조치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또한 같다는 것은 3개월 이내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래서 통보에 관련 지문은 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련해 3개월은 저희가 통보에 관한 지문을 주면 3개월이란 지문이. 자, 그 다음 2번 정리했고요. 3번 읽어보시고 4번. 4번은 승강기 관리조차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지문을 주어도 마찬가지. 개월 수는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가지고 낼 만한 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통보나 교육에 관한 개월을 갖고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요 지문 연관된 수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는 출제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낼 만한 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통보나 교육에 관한 그 시점을 물었을 때 3개월 이내. 그렇게 하나 정리 받으시고요. 자, 밑에 이제 가보시면 제가 승강기 운행관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이제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그 건축 설비 관련 법령상의 교육을 물어본다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건축 설비 관련 일단 여기 승강기 파트를 제외하고 저희가 건축 설비 관련 법령에서 교육에 관한 어떤 기간을 물어보게 되면 몇 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저희가 3년의 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승강기 운행관리 교육의 주기도 3년.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주기도 3년, 그 다음에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주기도 몇 년? 3년이다라고 한번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는 이 지문에 플러스 하나를 더 정리하자. 그래서 운행관리 교육은 이제 기업에서부터 이제 비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 운행관리 교육을 실시하되, 시험. 자, 승강기 관리 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일 몇 시간?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 관리 교육의 주기는 몇 년이더라? 3년. 그래서 여기는 3년에다가 별도 3년 하고요. 그럼 이 관리 교육 하루에 몇 시간 이내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에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운행관리 교육 관련해 교육주기 얼마? 3년. 교육은 일 몇 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요. 8번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는 한번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시험 승강기 비상 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기억에서 시험 중에 이제 보시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을 한번 끼워 넣기 해서 그 해당 저희가 직무 범위가 아닌 것을 골라내세요라는 질문을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통과해서 그냥 이와 같은 직무에 관한 직무 범위에 따라서 기역에서부터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그냥 가볍게 몇 번만 눈으로 한번 익혀 놓으시는 걸로 하고 질문 8번 건너 9번으로 가봅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보시면 9번은 이제 승강기 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승강기 사고. 자, 승강기 사고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사고로 나누는데 박스에 들어가 우측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승강기 사고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중대한 사고. 그래서 사고는 저희가 이제 보면 중대한 사고와 저희가 중대한 고장. 일단은 지문은 중대사고, 중대고장인데 그러면 중대사고 고장인데 중대사고는 몇 가지가? 두 가지에서 일단 먼저 중대한 사고 두 가지부터 정리해 가보죠. 자, 그러면 중대사고는 일단은 보면 1번의 기역과 니은인데 그러면 중대사고는 두 가지인가요? 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중에 지문의 기역번은 중대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승강기 법령상 중대사고로 분류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망사고가 사망이 몇 명이란 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단 한 명이라도 사망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중대사고로 분류해서 여기는 보시면 그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거라서 사망자 하나, 그 다음 니은에 여기는 사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저희가 3주 이상의 필요가 치료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중대사고로 분류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중대고장은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인데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여러분이 정오표를 참조해 보신다면 중대고장은 저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오표를 통해 보신다는 걸로 해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기역번은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것도 저희가 중대한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기역번 하나 잠깐 체크 봐주시고요. 니은 문이 열린 상태 운행됐다. 그렇죠. 문이 열린 상태 운행이 됐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어떤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린 상태 운행은 이거는 중대 고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리을 호출증 또는 지시증으로 운행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층이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10층을 넘어서 한 12층이라든가 또는 10층이 아닌 7, 8층에 서버린다든가 호출증 또는 지시증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도 중대고장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리을은 무슨 말이냐? 승강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그래서 승강기가 최상층 또는 저희가 최하층이죠. 하층을 지나서 계속 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가 뭐야? 최상층을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됐다면 계속 운행된 거면 승강기는 최상층을 또 최하층을 이 최상층에 쓰고 최하층에 사는데 이 최상하를 지나서 뭐야? 지나서 계속 운행이 됐다면 결국 뭐예요? 이 승강기는 최상층을 지나 계속 운행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슬라브에 승강기 카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했다면 물론 최하층 1층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하층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완충기 등을 통한 승강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충기가 이 승강기에 출하가는 그 힘을 100% 받아주는 게 현실적으로 물론 완충기는 뭐 1층에 또 1층, 예를 들어 2층에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졌다 지하 1층에는 완충기가 그 충격을 흡수한다? 그건 힘들죠. 그래서 계속 운행이 됐다면 이거는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중대 고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되는 경우도 중대 고장으로.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승강장 문의 조립체가 이탈됐다. 그래서 미음에 보면 승강장 문의 조립체가 이탈 때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사람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 둘이 서 있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층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려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 보면 엘리베이터 문은 두 개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딱 쓰면 10층에 쓰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은 두 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두 개란 건 뭐예요? 10층에는 이 승강장 문이 있습니다. 이 승강장의 문과 승강기 카의 문 두 개의 문이 서로 동시에 열리게 돼 있어요. 동시에 열리고 닫혀야만 엘리베이터 올라가 내려가는데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10층이 아니라 몇 층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13층에 기다린 건 10층에서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13층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 있으면서 뭐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격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이든 뭐 어떤 장난을 통해서든 간에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있는 사람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부딪히겠어요? 이 승강장 문에 부딪히죠. 근데 승강장 문을 보시면 이 어떤 충격에 물론 지금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승강장 문이 어디로? 이게 이 안쪽으로 문이 이탈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탈돼 버렸다면 어떻게 이탈되면서 이 앞쪽엔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간혹 보면 매체를 통해 여러분이 보시면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싸운다거나 장난을 쳐서 사람을 툭 밀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승강장 문에 부딪히면서 이 문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게 안쪽으로 이탈돼 들어가면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네. 10층에 떨어지면 지하 1층에 물론 지하 1층에 하면 이렇게 해서 지하 1층에 이렇게 완충기 등은 이거는 기계가 이 승강기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고 만약 10층에 떨어졌다 지하 1층에 하면 어떻게 돼요? 완충기에 부딪힐 뿐더러 완충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층에서 그 떨어진 중력의 가속도 때문에도 이거는 필시 추락하면 100% 거의 사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험하더라. 그래서 중대고장은 기존의 3개에서 2개를 추가해서 리을번 계속 운행됐다. 미음. 승강장 문에 조립체가 이탈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대사고, 중대고장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저희가 크게 5의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사고 2, 중대고장 5이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원위치해서 지문에 저희가 15번, 나머지 좀 쭉 보시고 일단 4번 가보죠. 그러면 자, 승강기 관리조처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알립니까? 그래서 이 중대사고나 중대고장이 발생했다면 승강기 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는데 저희가 중대사고 발생했다면 이때는 승강기 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중대고장이 발생했다면 해서 그러면 중대고장이 발생했다면 해서 보시면 지문에 가보면 해서 4번의 세 번째 줄 중간이죠.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 관리원의 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보면 3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일 이내 관리원의 장에게 알립니다. 해서 일단은 법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승강기 설치에 관한 승용, 화물용, 비상용에 관한 6, 7, 10에 관한 충수 규정도 쭉 출발을 해서 이제 승강기 설비에 관한 승강기 법령에 관한 요 규정까지 쭉 하나 정리했고요. 여기 이제 교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만 추가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시설했을 부분인데 승강기 안전장치죠. 그래서 승강기 안전장치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스위치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승강기 안전장치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정점 또는 이거를 저희가 스토핑 그래서 정점 스위치와 그 다음 저희가 리미트 또는 이거를 저희가 제한 스위치 명칭은 이제 보시면 정점 또는 리미트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핑 또는 제한 줄 수 있고 뭘 주든 간에 여러분들이 명칭은 똑같습니다. 정점이나 지금 나와 있는 스토핑이나 리미트나 제한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여러 가지 중에 시험을 내게 되면 요 두 가지 스위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게 보면 이 안전장치에 관한 출제 문항 중에서 빈도가 높은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실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해 처음 안전장치 관련해서 어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 밑에 찾아볼까 무언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위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1층 지하 1층이겠죠. 지하 1층이 있고요. 그 지하 1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위가 완충기 있다고 그랬고요.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 1층. 엘리베이터 1층하고 건물 여기 20층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1층과 20층이라면 엘리베이터는 어디요? 1층에서부터 1층에. 엘리베이터 이 승강로에서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하나 내려가서 몇 층이에요? 1층에 엘리베이터가 쓰고 또 올라가도록 몇 층에 20층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쓰게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쓰게끔 잡아주는 장치가 뭐예요? 이게 스토핑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핑 스위치 하는 역할이라는 건 엘리베이터가 1층과 내려가더라도 몇 층, 1층에 쓸 수 있게끔 잡아주고 또 엘리베이터 올라가더라도 몇 층, 20층을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주는 스위치가 정점 스위치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몇이에요? 내려가려고 하면 1층에 딱 잡아줘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20층에 딱 이상 못하게 잡아줘요. 누가? 이 정점 스위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점 스위치가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점 스위치가 고장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는 결국 이 1층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버리려고 할 거고 엘리베이터는 20층에 쓰지 않고 이 엘리베이터 기계실 여기 20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이죠. 그러면 이 바닥 슬라브는 이건 철근 콘크리트에 있는데 만약 여기다가 카가 부딪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충격에 의해서 카나 또는 그 카 낸 사람이 중대한 어떤 영향에 따라 중대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에서 그러면 이 정점 스위치가 하는 그 20층 1층에 서야 되는 그 역할을 모든 고장이 나버렸다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안전장치 이게 고장이 났다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뭐예요? 이게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어떤 그 안전장치 중에 출제 빈도가 높은 1순위 하게 되면 정점과 리미트 스위치의 그 역할을 구분할 수 있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이제 보면 이 정점과 리미트를 뺀 나머지라면 하나 저속기 있죠. 그래서
승강기에 설치된 그 승강기 위치에 따라서 승강기 종류에 따라 그 정해놓은 속도에 규정 속도 이상 승강기가 운행했을 때 승강기를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장치 조속기도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는 지금 보시면 이거하고 플러스 하나 조속기까지 해서 주로 이제 보시면 이 세 가지죠. 안전장치 가지고 물어본다면 조속기, 종점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여기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이제 이론상은 요거는 지난해 처음 나왔어요. 처음. 기존의 시설에서 가끔 언급하다가 지난해 처음 안전장치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중 요 세 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나온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나오면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질문을 단독에 아니면 이거를 종합의 형태로 묶어서 언급하는 질문 중 하나를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6회 때 이론상 한번 출제하고 6회 지나서 지난 17회까지는 다 승강기 법령과 주택법 하위 법령에 따른 설치 규정만 가지고 물었는데 지난해 이제 보시면 이론상 승강기 안전장치를 물었던 건 지난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세 가지 조속기하고 종점하고 리미트 스위치 하는 역할 정도 내용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설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건축 설비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총 다 마무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승강기 설비까지 해서 건축 설비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